안녕하십니까,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호주 우박 덴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 팀이 호주에 갔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이제 온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아들레이드라는 지역에서 우박 덴트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예, 영상을 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호주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게, 우박이 한번 내리면 우박 피해 차량들이 보험사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 차량들은 일단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 가서 견적을 내야 됩니다. 견적을 내고, 나는 지정업체가 아니고 차주가 원하는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지정업체에서 낸 견적보다 적게 내면 그쪽에서 수리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우박 회사에서 낸 견적보다 적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 회사가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박 회사들은 보험회사에 항상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정 업체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큰 공장을 임대해도 물량 자체가 한 보험회사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만한 유지비도 충분히 뽑고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 우박 덴트의 경우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박 회사들은 이러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기술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뭐 1000대 차량 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 6달을 하는 것보다 인원이 많이 해가지고 1000대 차량을 뭐 한두 달에 끝내버리면 공장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임대료도 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 같은 데는 우박이 한번 떨어지면 기술자를 급 모집합니다. 급하게 막 모집을 해서 빨리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우박이 한번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부러울 따름이죠. 그런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호주 우박 덴트 상황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올해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이용하는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톡을 주고받았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11월 6일 우박이 와서 2만 대가량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려고 브라질 기술자 300명이 대기 중인데 아직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공장이 호주의 자동차 회사인 홀덴사 생산 라인인데, 홀덴이 폐업을 했죠. 그래서 그 폐업한 공장을 임대해서 지금 우박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우박 회사에 갔더니 뭐 테스트 겸 기술자가 없어서 그냥 한 대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만 16,000대 가량이 이제 밀려 있다고 합니다.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이때 찾아간 날 뭐 3명 추가돼서 18명이겠죠. 18명이 16,000대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술자가 없는 이유가 시드니에 비슷한 시기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우박회사 소속 기술자들이 현재 시드니에 있어서 이 지금 애들레이드 쪽에는 아직
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는 거죠. P2P 없이 PDR로만 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여기서 P2P가 뭐냐면 페인트를 위한 푸시, 그러니까 도장을 하기 위한 밀어 올림이라는 뜻인데,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밀어 올린다는 것은 이제 판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판금 덴트 없이 오로지 PDR로만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덴트 리페어 PDR로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차 상태 보셨죠? 그거를 PDR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바로 쓰자고 그러고, 기술자가 없긴 없나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커미션이 50%. 이거는 이제 전체 견적에 회사가 50% 먹고 기술자가 50% 먹는다는 얘기죠. 그 옆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옆에 물어봤다는 게, 왜 몇 년만 보러 왔는데 이게 차를 바로 주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5대까지 줘보고 실력이 괜찮으면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박회사에서 일하려면 회사에 이제 손해를 끼치거나 뭐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위콤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보험이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산재보험 같은 겁니다. 호주는 이 산재보험을 기술자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술자 자부담으로.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정식 비자를 받고 호주에 가서 일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런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죠. 그리고 ABM 넘버가 있어야 되고 세금 처리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ABM 넘버가 뭐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를 ABN 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내는데도 세무사를 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세무사 선임 비용이 들겠죠. 이제 우박회사들이 기술자를 선발할 때 깐깐합니다. 이게 명함을 들고 가도 그냥 놓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그런 기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대접이 틀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은 호주와 한국은 반대죠. 계절이 반대입니다. 지금 한국이 겨울이니까 호주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도가 33도, 뭐 더운 날은 4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더운 날 글루덴트 요령, 제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 보시면 요령이 있습니다. 호주 기술자들도 더운 날 글루를 식히기 위해서 냉매 사용합니다. 냉매 사용하고 뭐 차가운 물로 식히든 어떻게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글루를 식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실외 온도가 40도면 호주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위에 그냥 뭐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이런 스레트 지붕만 얹어진 그런 작업장이 대부분이라 외부 온도가 높으면 완전 공장 내부는 찜통입니다. 오히려 외부보다 내부가 더 더워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글루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덴터를 한다? 네,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 냉매는 필수인데 냉매가 에어졸이라 이게 비행기에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대략 난감하시겠죠. 그리고 호주에서 판매되는 냉매는 또 굉장히 비싸고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호주 우박 텐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첫 차를 끝냈는데 견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호주가 견적이 반토막 이상 난 것 같습니다. 옆에 한국인 교포죠. 한국인 교포 기술자도 몇 대 했는데 스매시 샵에서 하는 그 현금 작업, 세금 안 떼고 그냥 뭐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제 캐시 잡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캐시 잡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더 오히려 훨씬 낫다고 하니까 호주 상황이 지금 알만한 상황이죠. 작업한 차량이 기술자가 받는 게 1655불짜리 차였고 세금이 35%니까 600불을 빼면 1055불, 한화 약 90만원. 하루 일해서 90만원이면 꽤 괜찮게 벌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주에서 우박텐트가 기술자 몫이 90만원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경차급만 돼도 뭐 한 150, 200까지 이렇게 기술자가 받아갔으니까 90만 원이면 진짜 반토막 가까이 난 거죠.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연락을 줬는데요. 2주 동안 7대 끝냈다고 합니다. 토요일을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을 해도 12일 일한 거고 토요일 빼면 10일 일한 거죠. 그리고 검사가 1차 검사 있고 2차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1차 검사로 끝나는데 1차 검사 통과했더니 2차 라이트 터널 뒤에 보이죠? 요런 터널에 차를 집어넣고 데미지를 어느 정도 수리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형 우박 회사들은 이렇게 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절대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자 없이 출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검사를 했죠. 1차 검사는 통과했는데 이 터널 검사에서 한 번 더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술자가 부족해서 그냥 놔두는데 이 검사에서 많이 체크될수록 나중에 이제 잘릴 수가 있죠. 아마 본진 기술자가 오면 몇 명 더 잘릴 거라는 소문도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 그만큼 검사가 깐깐하다는 거, 그리고 실력이 돼야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호주는 12월 22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 바로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그 연휴가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12월 25일부터 1월 4일까지 연휴 쭉 연휴입니다. 그 연휴 이전까지는 좀 데미지가 약한 거를 작업을 했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면 데미지 큰 거를 작업한다고 합니다. 호주가 이제 우박 작업을 하면 초반에는 조금 데미지를 약한 거를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데미지 큰 차들이 몰려들겠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늦게 합류할수록 이제 큰 데미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데미지들도 대당 1000에서 2200불 사이.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받는 금액이 그럽니다. 1000불이면 잘 받아야 80만원, 좀 많이 또 떨어지면 75만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갔을 때 그날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역시 또 같은 말을 하죠. 세금 떼면 공업사 캐시 작업이 역시 낮다고. 예. 그리고 이제 2200불짜리 아이맥스 이틀 걸려서 겨우 끝냈는데, 아이맥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스타렉스의 수출명입니다. 스타렉스가 해외에 수출되면 아이맥스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 차가 상당히 크죠. 그 큰 차를 작업을 했는데, 기술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2200불. 네. 하루에 얼마 벌었을까요? 자, 세금 빼면 한화 120만원. 하루에 60만원 꼴을 번 거죠. 예. 하루 12시간 일해서 60만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만족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공업사를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레이드가 지역이 작아서 공업사가 한 25군데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벌써 기술자들은 꽉 차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오는 차들 데미지가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뒤에 사진을 보니까 더 실감 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기술자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파월 PDR 박스, 웰딩 덴트 머신인데요. 용접기를 개조해서 첼판에 미세한 불침을 놓는 그런 덴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용하고 일반 웰딩 머신을 개조해서 사용할 줄은 알지만 우리나라 덴트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서 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뭐 유튜브에 한번 올려는 보겠지만, 보시면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없으면 새해부터 이제 일이 안 될 거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현재 이 우박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그전에는 다른 우박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다들 모이면은 견적이 너무 싸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 현지인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국 기준에서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팀이 외국의 기술자를 가끔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일을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나름 한다고 하는 기술자인데도 처음 가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막 돌아갈 거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런 심한 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받는 뭐 60만원, 70만원, 뭐 이런 게 결코 많은 견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호주에 있었던 썰들을 이렇게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데미지들이 야리야리하면 그 우박텐트 기술자들이 말하는 야리야리는 좀 데미지가 심하지 않은 그런 잔잔한 데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나마 이 견적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데미지면 물량치기라고 해서 이제 하루에 2대 이렇게 끝내면서 수입을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 진짜 흔히 말하는 개폭탄 차들이 들어오면 그 견적에 그게 하루에 끝낼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답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검수가 마이크로 로우까지 본다고 하죠. 아주 미세한 그런, 그러니까 하루에 끝낼 기술자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8명이라는데 매일 10대씩 그 터널 검사대에서 빠꾸를 당한다고 지금 써놨죠. 그러니까 18명이 일하는데 반 이상은 빠꾸를 당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 이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이 수급이 안 되니까 교환해야 될 거를 좀 살리라는 요구를 한다는데, 그 지붕이나 본넷 교환차가 많은데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뭐 P2P로 살리라고 그러고, P2P도 PDR 수준으로 요구하고 그것도 검사하고, 사람이 힘들게 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 이제 다 쉬니까 캐시잡을 이제 하러 다녔는데 오히려 그게 돈이 더 된다고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죠. 일반 정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도 안 따지고 적당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뭐 구멍도 막 뚫고, 뭐 재작업 해달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일이 견적은 저렴하지만 일은 쉽고, 오히려 그게 더 시간 대비 돈이 더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 뭐 데미지 약한 우박이 오면 바로 짐 싼다고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호주 우박텐트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다 같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죠. 메이저급 우박텐트에서 해본 것과 일반 정비 공장에서 나오는 우박텐트를 해본 경험과는 확실히 레벨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겠죠. 일반 정비 공장에서 나온 우박텐트들은 그 내용과 같이 검수도 없고 기술자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이저급 우박 회사는 실력이 없으면 버텨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호주 우박텐트 경험이 있다고 뭐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어디서 일했는지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뭐 우박텐트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뭐 제대로 이렇게 경험을 한 거고, 뭐 정비 공장에서 해봤다고 그러면 조금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역 문제에 있어서 그 공장이 하도 크다 보니까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각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한 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뭐 일주일 이상 자가 격리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는 팀에서 2번만 확진자 나와버리면 우리 외국에서 간 기술자들은
거의 뭐 한 달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우리가 가봐야 보통 3개월 일을 하는데 3개월에 한 달을 쉬어버린다? 예, 그럼 적자입니다, 적자.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 팀도 올해는 아직 곰곰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조건에서는 호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해외 우박 텐트 경험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우박 텐트 경험도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외 우박 경험을 시켜준 그 텐트 팀이 국내에서 저희 팀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 누가 뭐 우박 경험 시켜준다고 해외에 데리고 나갔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박 텐트는 처음 시작할 때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어느 그 경험자의 서포터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내놓으라는 기술자도 처음에 힘들어서 한국 돌아가네 마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만큼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시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우박 텐트를 경험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외 우박 텐트 경험을 목적으로 커미션을 요구한다든지 뭐 열정페이, 넌 초보니까 요번에 돈 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죠. 저희 팀이 지금껏 한 4분 정도를 같이 우박 텐트 경험을 시켜드렸는데, 저희는 단 1원도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커미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일한 몫은 그분들이 받아가게끔 해드렸고요. 단지 우리는 이 힘든 우박 텐트를 하면서 쉬는 날 같이 여행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팀을 만들고자 그들과 함께 했었으며, 단지 뭐 그분들 중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뜻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같이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일단 돈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우박 텐트를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비 공장보다는 메이저급 우박 텐트 회사에서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박 텐트 가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비행기 값, 숙소, 뭐 렌트카 빌려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산재보험 들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내는데 세무사 선임해야 되고,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박 회사들은 그 페이 지급이
짧게는 뭐 한 4주, 길게는 뭐 몇 달 미뤄놓고 줍니다. 그래서 우박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주에 가서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페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석 달 한 페이까지 다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가기 전에 다 조율하고 가셔야지 추후에 낭패가 없습니다. 일단 2022년 호주 우박텐트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후에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